16번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원자 ABC에 대한 자료고 Z 별표는 유액전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고 ABC는 모두 아르곤의 전자 배치며 원자 번호는 이렇게 된대요. 그럼 여기 이제 CL이고 여기 칼륨이고 칼슘이니까 주기율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염소 있고 여기는 칼륨 있고 칼슘 있네. 그럼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여기로 갈수록 커지겠네. 원자 반지름은, 그지?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요거 두 개는 금속이고 요거는 비금속이죠. Cl은 비금속. 그런데 그림에서 이렇게 자르니까 C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니까 비금속. 그러니까 누구야? Cl이 되겠죠. AB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작으니까 얘네들은 금속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게 금속이니까 칼륨 아니면 칼슘이잖아. 그걸 구분하려고 왼쪽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AB를 구하기 위해서 얘는 CL이고,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칼륨하고 칼슘을 유액 전하고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 보면, 자 칼륨이고 칼슘이야. 그러면 당연히 유액 전하는 얘가 더 크겠지. 요걸 이제 분모 분자꼴로 쓰려고 그래. 근데 이온 반지름은 얘가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 개가 등전자 이온이지. 그럼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잖아. 그럼 칼륨은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니까 칼륨이 요 값이 유액 전하분의 이온 반지름 값이 커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칼륨이 되겠고 칼슘이 되겠어요. 그럼 문제, 원자 반지름은 B가 가장 크다. B가 누구냐면 칼륨. 원자 반지름 칼륨이 제일 크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A하고 B. A하고 B는 얘가 칼슘이 A고 얘가 B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지죠. 그러니까는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B하고 B는 칼륨이고요. C는 CL이니까 1대1로 결합해서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17번. 몇 가지 원소의 원자 반지름과 안정한 이온 반지름인데 원자 번호가 나왔으니까 질소, 산소, 플로로,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금속, 얘는 비금속이고 얘는 뭐 이온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금속 원소는 요 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크니까 요게 원자 반지름이 되겠고요. 이온 반지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크게 나오지. 그래서 가가 원자 반지름 맞고, C는 누구냐면 C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그랬는데 C가 플로린이지. 그럼 플로린은 1s2, 2s2, 2p5 맞죠?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A는 질소니까 3개고요. 질소. D는 누구니? 나트륨이네. 그러니까 나트륨이니까 1개. 그래서 3배가 맞네요.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8번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인데 원자 번호 순서는 아니래. 그러니까 WXY 제시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온 에너지는 예외가 있었잖아. 예외라기보다 2족 13족에서 약간 떨어졌고 15족 16족에서 약간 떨어졌으니까 골치 아파. 근데 원자 반지름은 골치 아프지가 않아. 제일 큰 애가 원자 번호가 제일 작겠지. 그러니까 제일 큰 애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이 Y, 그 다음이 W, 그 다음이 X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해지는 거야. 위에다 쓰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쪽이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니까 Z가 제일 크니까 원자 반지름이 원자 번호는 제일 작을 거고, 그 다음 Y, W, X 이렇게 되겠네. 두 번째, 요 경향성과 요 경향성은 되게 중요해. 원래 같은 주기에서 이온 에너지하고 원자 반지름은 반대가 돼야 되잖아. 이온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지고 이온 에너지는 클수록 커져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2족, 13족, 15족, 16족을 선생님 여기다 한번 써볼게. 2족, 13족, 그 다음에 15족, 16족을 보면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온 에너지는 원래 증가하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되게 어떤 그 숨겨져 있는 이론에는 없는 문제에서 자주 이용되는 것 중에 요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와 이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이 같다면 2족, 13족, 15족, 16족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두 개가 경향성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2족, 13족, 15족, 16족 중에 하나라고. 15족, 16족 중에. 그러면 얘가 2족, 13족이라면 얘가 W하고 X가 2족, 13족이라면 원자번호가 연속이라면 2족, 13족, 1족, 18족이 되니까 이거는 1주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15족, 16족밖에 안 되는 거지. 얘가 14족, 13족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기억. 제2이온 에너지는 W하고 X. 지금 W하고 X는 제1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지. 제2이온 에너지는 이렇게 되지. 제2이온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그 이온 에너지, 제1이온 에너지, 제2이온 에너지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2이온 에너지는 X가 더 크다. 그럼 W가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바닥 상태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X는 누구니? X는 산소고 Y는 누구니? 탄소지. 그럼 p 오비탈 수는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산소는 몇 개가 돼? 산소는 4개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탄소는 2개가 되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p 오비탈 수구나. p 오비탈 수니까 sorry. p 오비탈 수니까 p 오비탈만 얘기하잖아. 3개, 2개 그래서 얘가 더 많네. 그 바닥 상태에서 원자의 홀전자수 X가 누구니? X는 산소네. 그럼 홀전자수는 2개네. 그런데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4개지. 이게 산소니까. 근데 Z는 누구야? Z는 붕소네. 그지? 그럼 붕소는 홀전자수는 몇 개야? 1개지. 근데 p 오비탈의 전자는 1개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2배다. 그럼 맞죠? 답은 5번이 되겠어요. 18번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자, 19번 문제. 3주기 원소 ABC의 순차적 연화제를 나타냈는데 얘가 급증했네. 나트륨 1족이니까. 얘가 급증했네. 마그네슘 2족이니까. 얘가 급증했네. 알루미늄 13족. 3주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A는 원자과 전자가 1개니까 1족이고 유액전하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지잖아. 그러니까 맞았고. 디귿.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A는 나트륨이니까 1개, C도 1개니까 같네요. 그죠? 답은 5번. 그 다음에 20번. 2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에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의 비를 얘기했어. 그치? 이런 건 외울 수는 없어. 빨리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리베 비키니 오픈에 이렇게 놓고 이걸 분수꼴로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한 번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2, 2, 3, 4, 5, 5, 5, 5. 선생님은 요거 연습 많이 시켜줬어요. 2, 3, 4, 5. 두 번째, p 오비탈의 전자수는 얘는 없죠. p 오비탈의 전자수 없고요. 얘도 p 오비탈의 전자 없죠. 그 다음에는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0.5가 있대. 얘가 0.5네. 0.8이 있대. 있네. 1.2가 있대. 있네. 그죠? 그래서 얘는 탄소, 산소, 네온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홀전자 수는 C가 가장 작다. C가 가장 작다 맞죠? C가 네온이니까 홀전자 없죠? 그러면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의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가 C는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올 수가 없죠. p 오비탈의 총 전자수는 A는 p 오비탈의 전자수가 A는 누구지? 탄소지. 그럼 p 오비탈의 전자수가 2개잖아. 근데 B는 산소지. 그럼 p 오비탈의 전자가 4개잖아. 그러니까 1대2가 맞죠?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니까 그 답은 기억 디귿 20번에 3번이 되겠어요. 자, 21번 보면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 ABCD인데 원자는 모두 바닥 상태인데 O, ABCD가 모두 원자 번호 순서는 아니래.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도 이것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는 이렇게 놓고 여러분 질소, 산소, 플로로,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갖다 놓고 하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다음이 규소고 이 다음이 붕소인데 얘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이 되는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잖아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이 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없고 또 왜냐하면 금속, 비금속이 애매한 애들이잖아. 붕소하고 규소는. 그러니까 얘네는 비금속, 얘네는 금속, 이온 반지름 작다 크다 이렇게 문제를 내기 대단히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딱 써놓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딱 써놓고 여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봐요.
그러면 A는 S오비탈의 존재하고 P오비탈의 존재가 똑같대. 그럼 A는 S오비탈의 존재하고 P오비탈의 존재가 똑같으니까 A는 누가 아니면 산소가 아니면 마그네슘이네. 그죠? S오비탈의 존재하고 P오비탈의 존재하고 똑같은 거 문제 많이 풀었죠? 산소가 아니면 마그네슘이죠? B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와 홀 전자수가 똑같대.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와 홀 전자가 똑같다는 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원자가 전자수와 홀 전자수가 똑같다는 거잖아. 원자가 전자수와 홀 전자수가 똑같은 거. 얘는 원자가 전자 5개, 6개, 7개, 홀 전자는 3, 2, 1 안 되고, 얘는 원자가 전자 1개, 나트륨은 1개, 홀 전자 1개, 나트륨. 얘는 원자가 전자 2개, 원자가 전자 3개, 홀 전자 1개. 그러니까 똑같은 애는 여기서 나트륨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잘 보세요.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잘 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D가 C보다 크대잖아. 그러면 원자 번호가 연속인데 2, 3주기가 되려면 우선 얘가 마그네슘이고 나트륨이라고 하면은 원자가 4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D가 C보다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많으니까 얘를 알루미늄으로 놓고 네온으로 놓으면 되지. 알루미늄으로 놓고 네온으로 놓으면 되잖아. 그럼 원자 번호도 연속이고 2, 3주기가 다 있는 원소가 되잖아. B는 나트륨을 찾았고 얘는 둘 중에 하나잖아. 자, 그럼 만약에 문제가 A가 산소였다면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인데 연속이 되려면 이게 산소가 아니라 마그네슘이 아니라 산소였다면 여기서부터 원자 번호가 연속인데 나트륨까지 가려면 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CD는 얘하고 얘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잖아. 근데 전자가 껍질 수가 D가 많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산소가 아닌 마그네슘이 아닌 산소가 되면 얘하고 얘가 원자 번호가 연속이 되면서 D하고 C는 같은 껍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결국 A는 산소가 아니라 마그네슘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산소가 아니라 마그네슘이. 얘가 마그네슘이 돼야만이 얘가 A가 마그네슘이 돼야 돼. A가 마그네슘이 돼야만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다. 다시 A는 산소 아니면 마그네슘인데 산소가 된다면 B가 나트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산소에서 나트륨까지 원자 번호가 연속이 되려면 얘는 A고 B는 A고 A가 산소고 B가 나트륨인데 얘하고 얘가 D하고 C가 플로린과 네온이 돼야 되니까 같은 껍질이잖아.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는 C하고 D는 전자 껍질 수가 달라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얘가 산소가 아니고 마그네슘이 되고 얘가 나트륨이 되면 원자 번호가 연속이니까 얘하고 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네온 아니면 알루미늄이 있어야 되잖아. 또는 플로린과 네온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플로린과 네온이 CD인데 얘는 전자 껍질이 달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D가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D가 알루미늄, 그럼 얘가 네온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홀 전자수는 B가 누구야? 1개. D가 누구야? 알루미늄 1개. 그래서 홀 전자수는 같네. 두 번째 원자 번호는 A가 D보다 크다. A가 D보다 작지. A는 마그네슘, D는 알루미늄이니까 틀렸고 2주기 원소는 1개지. 네온으로.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이 저겠어요. 22번. 오비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해놨네. 원자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과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은 건 S오비탈. 맞죠? P오비탈은 방향에 따라 전자가 발견되는 점이 달라지니까. 니은 ML은 이거 부양자수 또는 박양자수죠. 그거는 오비탈의 ML은 아니구나. ML이니까 자기양자수죠. 선생님 잘못했어요. ML이니까 자기양자수죠.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과 관련이 있고 2L 더하기 1. 2L 더하기 1이 이만큼 갖고 있는 거죠. 자기양자수는. 왜냐하면 요 L이 뭐였어? 부양자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부양자수가 1이다 그러면 ML 자기양자수는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었잖아. 그래서 얘를
얘를 2L 더하기 1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얘가 1이니까 3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기항자수는 2L 더하기 1개. 니은 맞고요. 그러니까 바닥 상태 수소원자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은 1s오비탈이잖아. 그럼 첫 번째 주항자수 s오비탈은 방향성 없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22번은 5번이 되겠고요. 23번. 23번 문제는 얘네들이 지금 2, 3주기거든요. 그런데 홀전자가 3개니까 질소 아니면 인이잖아요. 근데 질소는 전체 전자는 7개잖아. 근데 s오비탈의 전자는 4개잖아. 그런데 이게 상대값이니까 요게 2배가 됐잖아. 그러면 얘가 질소라면 B는 뭐가 돼야 되냐? 2배니까 7분의 8이 돼야 되지. 그러면 전체 전자수가 s오비탈의 전자수보다 적을 수는 없잖아. 결국 질소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질소가 얘는 아니었다고. 질소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얘는 누구였냐면 지금 인이 되는 거지. 그럼 인이면 어떻게 되겠어? 전체 전자는 15개, s오비탈의 전자는 6개지. 그러면 요게 이제 비율이니까 얘를 상대값이니까 2배를 하면 얼마가 돼? 15분의 12가 되지. 그런데 이게 비율이라고 지금. 비율이라고. 그러면 얘는 5분의 4도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전체 전자는 5개인데 s오비탈의 전자가 4개 있는 건 붕소가 되겠지. B가 B네. 그지? 그럼 홀전자가 하나가 되잖아. 그래서 붕조는 전체 전자는 5개인데 s오비탈의 전자는 4개인 애가 되는 거지. 이런 게 상대값 문제인 거야. 그리고 비율 문제인 거라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러면 4가 5분의 4니까 5는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근데 요 A가 1이니까 얘도 이제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요게 전체 전자수하고 s오비탈의 전자수가 똑같다는 거잖아. 1이니까. 그지? 얘네가 1이니까 4가 5분의 4니까 5는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리튬 아니면 베릴륨이지 2주기, 3주기니까. 리튬 아니면 베릴륨이야. 똑같다는 건 전체 전자하고 s오비탈의 전자가 똑같다는 건 전체 전자가 s오비탈만 있다는 거니까. 근데 얘는 홀전자가 1개고 얘는 없으니까 홀전자 1개짜리가 답이니까 얘는 리튬이 되겠지. 그래서 붕인,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리튬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A는 1 맞고요. 이온 에너지는 B가 누구니? 붕소. C가 누구야? 리튬. 그럼 리튬하고 붕소니까 이온 에너지는 붕소가 크겠네요. 그죠? 그래서 B보다 C가 크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A, B, C 중 유액전하는 A가 가장 크다. 유액전하는 A가 가장 크죠. 왜냐하면 유액전하는 같은 주기에서도 주기표 해볼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주기표를 배치하면. 그럼 얘가 이렇게 커지고 질소보다 더 커지니까 얘가 제일 크겠죠. 유액전하는. 그래서 얘가 가장 크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인데 기억 디귿이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 5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작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죄송한데 이거 뭔가 오타가 있는데 지금 확인하기가 좀 어렵네. 그래서 조심할 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지도 요거 상에서는 기억과 디귿만 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 5번이 되려면 이게 작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번은 죄송한데 기억과 디귿 약간 서술형처럼 기억과 디귿만 여러분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24번 다음은 낙생이가 원자 X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배치된 오비탈이 5개래. 그러면 인, 황, 염소, 아르곤이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3주기에서는 어떻게 돼? 6, 6, 7, 8, 9, 9, 9, 9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니까 인서부터 아르곤까지가 되는 거야. 근데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분의 원자가 전자 한번 써볼까? 분수꼴로 이렇게 홀전자 몇 개? 3개, 2개, 1개, 홀전자 0개. 근데 원자가 전자수는 얘가 원자가 전자수는 인이니까 5개, 6개, 7개, 원자가 전자는 0개 이렇게 되네. 그럼 3이 나오는 건 얘밖에 없지. 그래서 얘가 이제 황인 거예요. 16개. 그럼 황성자수는 그러면 전자 배치를 쓰시오. 그런데 훈체 규칙을 적용할 것 그랬으니까 px, py, pg를 나눠서 쓰라는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s2, 2s2, 2px2, 2py2, 2pz2, 3s2, 3px, 3py, 3pz인데 2, 1,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물론 여기는 에너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211 이렇게 돼도 돼요. X가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아르곤이 되죠. 1s2, 2s2, 2p6, 3s2, 3p6가 되겠네. 원래 3p4였잖아요, 이게. 근데 안정한 이온이 됐을 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니까 전자가 2개 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돼야 된다. 자, 25번. 그림은 18쪽 원소를 제외했네. 2주기 원소의 WXY 젯에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를 나타냈고 W는 금속이래. 금속은 여러분 2주기는 리튬, 아늄, 베릴륨밖에 없어요. 리튬, 아늄, 베릴륨. 2주기의 금속은 2개, 3주기의 금속은 3개예요. 2주기는 리튬, 베릴륨, 3주기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2주기는 금속 원소 2개, 3주기는 금속 원소 3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고 물에만 한번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2주기는 리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모 분자꼴로 나누면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얘만 한 개고 얘만 한 개고 ES 오비탈이니까 나머지는 2개가 되겠죠. 두 번째, 원자가 전자에서 홀전자를 빼래. 얘는 원자가 전자 리튬은 얼마야? 1개, 홀전자 1개 빵. 얘는 원자가 전자 얼마야? 2개, 홀전자는 0, 그러니까 2가 되겠고요. 봉소는 원자가 전자 3개, 홀전자 1개, 2. 탄소는 원자가 전자 4개, 홀전자 2개, 2. 질소는 원자가 전자 5개, 홀전자 3개, 2. 여기까지가 똑같네요, 여러분. 조심히 이렇게 써보니까, 그지? 여기까지 외우기는 좀 그렇고. 산소는 원자가 전자 6개, 홀전자 2개 빼니까 6개. 플로린은 원자가 전자 7개, 홀전자 하나 빼니까 4개. 얘는 4개, 얘는 6개 이렇게 되겠죠.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인데 홀전자가 2개니까 6에서 2 빼면 4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또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얘네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 이렇게 W를 한번 보세요. W가 지금 1이네. 그럼 1은 이렇게 있네, 그치? 근데 W는 금속이라고 했으니까 금속은 누구만 있다고 했어? 리튬하고 베릴륨만 금속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W가 베릴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쪽을 제외하라고 그랬네요. 18쪽 빼고요, 그죠? 그럼 요 0은 X가 0은 뭐밖에 없어요? 리튬밖에 없네. 18쪽을 빼니까. 그 Y는 3이니까 여기가 플로린 보세요. 플로린. 여기 3이네요. 여기가 플로린이네요. 그죠? Z는 2네요. 그죠? 2는 산소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산소 이렇게 되네. 그럼 원자 번호 순서는 리튬이 제일 작으니까 X, 그 다음에 W,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Y 이렇게 되겠네요. 홀전자 수가 가장 많은 건 베릴륨 0개, 리튬 1개, 플로린 1개, 산소가 되겠네.